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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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댓글에 있는 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보니까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이번 주에 좀 더 이어서 댓글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혹시 뭐 각자 조금 인상 깊었던 댓글 있으셨어요? 저는 이 음성 변조 요즘에 또 엄지님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맞들려가지고 네, 자주 그쵸. 쓰시는데 맞들렸죠.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쵸. 저희가 뭐 성우도 아니니까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 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여기 바이나이트님이 에피소드의 효과음과 음성 변조를 듣고 엄지님의 기술이 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네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알아주셔서 참. 거기다가 또 댓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무진장 신경 쓰고 있다고. 네. 티는 안 나지만. 네. 근데 정말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엄지님이.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지금 컨셉 그대로 쭉 가주세요. 진짜 전무후무한 컨셉. 아, 맞아요. 우리 같이 하는 방송이 없나요? 없나? 저희는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든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또 저희처럼 또 자유롭게 막 방송하는 걸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거 듣고, 아니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딱 성우처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거 듣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네. 저도 그래서 다른 방송 자주 듣는데 네. 저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 요즘에 너무 진짜 많으셔가지고 맞아. 깜짝깜짝 놀래요. 와, 진짜 잘해요. 네.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네. 너무 못하니까. 근데 다른 분들 정말 전문가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이제 팟빵에 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우리 팟빵에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처음에 시즌 1 했을 때보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네. 퀄리티도 정말 와. 대단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 들으시고서는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야, 얘네도 하네? 이런 애들이 하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야, 이런 애들이 하는데 우리 못하겠어? 딱 그런 거 아닐까? 인상 깊은 분들 있어요. 여기 팟빵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 우리처럼 이제 공포하시는 분들. 아, 저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아. 있다라고 하신 거. 아. 저는 네. 그 귀문 음. 예, 귀문 뭐라고 그러죠? 귀문 분이라고 해야 되나? 귀문님. 귀문님이 맞겠다. 그 약간 중년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쵸. 솔직히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이 음색이 이 공포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굉장히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맞아. 그래서 전설의 고향 듣는 느낌. 초창기 때 처음 나왔을 때도 제가 좀 들어봤었는데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부러웠어요. 그런 목소리 이게 참 음색이 타고나야 돼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되게 부럽고 되게 좀 잘 들었어요. 귀문님의 방송. 저는 저희 애청해주시는 80님. 80님도 네. 80. 애청해 주시나요? 저희 애청해주세요. 아, 여기 그래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잖아요. 댓글 남기셨어요? 네. 저도 가서 이제 댓글 달고, 저 좀 가르쳐 달라고. 우와.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공포를 워낙 좋아하니까, 뭐, 왓썹님, 왓썹님. 뭐, 브레이드님, 약간. 저희는 그냥 일반인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쵸.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네.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지님이 네. 컨셉을 잘 잡으신 게 네.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컨셉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네. 또 컨셉발로 좀 많이 네. 좋아해 주시는 부분도 그런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간에 갈구는 거 좋다고 맞아요. 그것도 본 적 있어요. 네.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다고 그게 좋다고 하시네요. 그 갈굼의 주 대상이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엄지님 심성이 참 고운 분 같아요라고 누가 첫 달아주셨는데 때부터 누구셨더라? 느끼셨다고. 네. 네. 근데 원래 회사에서도 약간 상사 이제 뒷담화하는 재미로 이제 좀 스트레스 풀잖아요. 네. 약간 그런 기분 아니실까요? 그런가요? 아, 엄마는 외계인 투님이네요. 아, 예. 예. 너무 재밌게 댓글 잘 읽고 음. 있습니다. 저 그 관리자 권한 좀 주세요. 아니,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니까. 아이들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달아요? 네, 저도 여기 댓글 달고 싶은데 아, 엄지님 참 심성이 고우세요. 그쵸? 친절하게 물어봤잖아. 아이디 가르쳐 달라고. 네. 아, 그리고 레트로 얘기가 반응이 좋네요. 그러게요. 고전. 네. 네. 고전이 뭐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쵸. 네. 그 엄지님이 단독 방송을 저번에 했잖아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외였어요. 그런 거 노리신 것 같아요. 뭘 노래? 그래서 그때 쓸미님이 이제 방송이 그 사정상 참여가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혼자 하겠다고. 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네, 제가 계속 같이 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더라고. 혼자 하겠다고. 약간 관종 약간. 관종이야. 네. 하여튼 아, 너무 컨셉도 음.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참 다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벌써 그 구독자도 네. 구독도 지금 1,533분 지금 기준으로 아, 1,533분이 구독해 네. 주셨어요. 보잉? 서른 분 또 늘었네? 와. 아, 저희가 뭐라고 들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네. 더 힘내주세요. 옆에 영업. 3,000명 3,000명 달성하는 그날까지. 도와주세요. 네. 서로 돕고 살죠. 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인스타그램은 좀 늦었어요? 맨날 체크 한번 해보면. 아, 그 뒤로 고정이에요. 네. 어떻게 맞춘 듯이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네. 매일매일 올려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계속 음. 노출시키려면.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댓글을 퇴근하다가 볼 때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답글을 달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차 안에서 잠들어요. 그러다 집에 가서 또 이거 달아드려야지 하다가 또 잠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 좋은데, 댓글 달아드리면 좋은데, 참, 죄송해요. 근데 최근에 다 다셨네요, 그래도. 네, 근데 또 제가 댓글 못 다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달아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기 인스타 어떻게 찾으셨는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걸로 검색하면 안 나오지 않아요? 뭐요? 영어로 오무라라고 해야지 나오지 않나요? 아니, 한글로도 있어요? 한글로도 아니 근데 있는데. 왜 다른 아이디를 알려주셨나 해서. 아, 거기에 제 이름이 아웃라인이니까. 그래요? 네. 몰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저는 뭐요? 아, 네. 아까 이제 네. 좀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디 있는지 다시 보려고 아. 하다 보니까. 네, 참 생각해보면. 네.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딱 키면 바로 첫 번째 댓글이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페이지를 넘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정말 감동이지 소중합니다. 않아요? 맞아요. 네. 울컥해요. 이걸 보면은. 전체 댓글이 지금 1,164개예요. 와, 왜 저 아이폰에는 328개밖에 안 뜨죠? 에? 이거 봐봐요. 왜 뭐야? 이러지? 아, 근데 이거 전에도 봤는데, 약간 이 수치가 아이폰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보려면 PC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어찌됐든 이게 저희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갔다라는 게 참. 네. 목표 구독자가 3,000명이시죠? 네. 네. 저희 힘내봅시다. 아, 3,000분이면 좋겠다. 네. 그래도 저는 1,000명이 저희 걸 듣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엄청난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를 네. 네. 공감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1,500분이 넘게 계신다라는 거니까 네. 이거는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존재조차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네. 까미 그래 누나
분이 네. 아까 말씀하셨던 딴지 태클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고 너무 웃기다고. 그냥 공포에서 웃기다는 말이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묘하네요. 우리 공포 컨텐츠인데. 네, 공포 콘텐츠인데. 네. 이제 슬슬 이런 댓글 한번 또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너무 안 무섭다. 이런 댓글이 아직은 네. 없으시네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또 얘기 나왔다고 달아주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하는 걸 이제 못 보시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또 중간에 수다가 많은 게 진짜 만나서 간만에 만나서 모이는 수다를 방송에서 떨어서 네. 네. 저희 카페 안 가요. 네. 여기서 그냥 아무 맞아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네. 딱 방송 딱 시작되면 그때 수다를 떨어요. 약간 자기 근황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비즈니스 같잖아. 우리 너무 평소에는 그냥 뭐 서먹서먹 네, 하다가. 하다가. 네. 그래서 큐 들어가면 자, 시작할까요? 네. 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네. 막 이러고. 수다가 너무 많아서 네. 많이 도려내신다고. 너무 심해서. 맞아. 네. 아, 투머치 토커들이 진짜 한 모여서 3분의 1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수다를 3분의 1을 잘라내는 것 같아. 네. 아우. 약간 그리고 뭔가 저희 방송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뭔가 교류하는 분위기예요. 여기 방송에는 직접 출연해 주시거나 뭐 저희가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하진 않는데 이 댓글로 이제 많이 소통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무슨 한 가족처럼 된 음. 기분이 들어요. 네. 신기하다. 많이들 이제 그때 방송 듣고 이제 댓글로 뭐 이런 거 같다, 이런 게 있었다, 뭐 자기 뭐 근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린 가족이 1533명이 생긴 거예요? 저. 네. 와, 대가족이다. 대가족이죠. 엄청나네. 네. 그리고 저희 그 하이델롱이라는 분이 네.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분을 네. 119에 신고해서 집에 보내드렸다고. 잘하셨어요. 네. 근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이제 그분을 만나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쓰시면서 저희 건강 조심하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본인이 이 방송 듣다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역으로. 그렇죠. 네. 이분들 우리 구독해주시는 네. 가족들 뭐 하고 있나? 네, 뭐 하고 있나. 거기에 댓글을 러빙썸님이 네. 119 신고도 해주시고 멋지십니다. 엄지척. 또 이렇게 또 엄지님을 또 저요? 엄지님 이름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네. 그냥 노리신 건가? 네. 로열티 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 엄지라는 네. 아이디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나중에는 바꾸고 싶다고. 이제 좀 좋아지셨어요? 안 그래도 뭐요? 새끼로 바꾸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새끼 말고 중지? 새끼 아니었나요? 그때 새끼였던 것 같은데. 아 새끼였다가 중지 잠깐 했었다. 중지랑 새끼 고민했어요. 근데 중지는 너무 욕 같아서 새끼랑.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제가 탄산을 좋아해서 탄산으로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 그 맥주 광고 중에 뭐 탄산이 다르다라고 하면 저 맨날 깜짝 놀라요. 그 광고 볼 때마다 타산이 방송과 다르다고. 네, 아니 순간순간 막 그 깜짝깜짝 그 광고를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요. 그 호주에서 뭔가 저를 부르는 것 골드코스트에서 같아. 네, 뭔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아서 내 얘기인가 이러면서 맨날 봐요. 탄산. 네. 부럽네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너무 유니크해요. 아니 근데 네. 어디 가서 아이디를 이제 슬미로 하잖아요. 네. 있어. 있어요? 네. 그분은 무슨 뜻으로 쓸미하신 모르겠어요. 거지? 그냥 본명 아니에요, 그분은? 슬미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신가? 그 혹시 모르죠? 엄지라는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엄지는 있죠. 많아요. 네. 여자친구였나? 그 아, 그룹? 그거 말고 저 아는 분도 엄지예요, 이름이. 아 진짜요? 네, 여자 친구 이름이 엄지인데. 아니 김슬미 씨가 있네. 아 있어 진짜. 아 있구나. 아 진짜 계시는구나. 슬미님이 있구나. 네. 김슬미 치니까 방송 연예인 분이 나오시네요. 아 연예인이세요? 되게 독특한 일. 네, 그걸 본명으로 잘 안 네, 쓰죠. 얼짱 출신. 네. 아 얼짱 출신이시구나. 그러네. 슬미 치니까 바로 나오네. 신기하다. 네. 아 그리고 네. 그 식빵 롤빵님 네. 이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혼자 방송할 때 네. 그 철근
떨어지고 네네네. 비명 소리에 놀랐다. 내가 이해를 못했잖아요. 되게 네. 답답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이걸 저도 듣고 나서 알았어. 아 이게 이 얘기였구나. 네네. 라고. 이분이 딱 설명을 해주셨네요. 철근 아래 다른 사람이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그 철근 이야기 딱 해주셨네요. 철판, 네, 철판 떨어지는 거. 철판. 여기 송강호님 오무라 부활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생충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잘 보고 진짜 있습니다. 송강호님 아니세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모시고 싶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네.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나요? 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입니다라고 원래 이 앞전에는 네, 원래 시즌 1 때만 해도 네. 그냥 보내주시면 웬만하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한 페이지 내에 다 들어갔어요, 사연이. 근데 지금은 페이지를 여러 장 넘겨야 돼요. 그 정도 가- 정성을 약간 좀 와. 감동 울컥하더라고요. 딱 보는데 또 사연 울었어요? 보내입니다 이렇게 쭉 와, 굉장하더라고요. 울었어요? 아, 울지는 않았어. 약간 눈시울이 또 붉어졌는데? 무슨 소리야. 자꾸 몰지 마. 슬미는 사실 아이디가 여기에 더 어울리지 않나. 그쵸? 슬픈 미소. 아, 나 울보되는 것 같아. 그런 거. 아까 그 탄사님이 우리 되게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연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사연을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면서 본인이 이제 녹음을 해서 네. 보내도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음. 그래서 제가 사연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또 이제 유행어 막 탄생하는 거죠? 뭐요? 여기 요 유행어 들었잖아 막 아. 그것처럼 유행어가 슬비님의 들었잖아. 네 저희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성 파일도 괜찮죠 대장님? 당연히 괜찮죠. 네 근데- 음성을 실제 들어보고 싶어요. 편집만 좀 해주셨으면, 편집 직접 해주셨으면. 아니 이렇게 그냥 네. 본인이 그 네. 핸드폰 이제 이걸로 해도 되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여기 잘라주세요. 아 진짜 웃기겠다. 아 그리고 다시 그거 하다가, 다시 컷 다시요. 나 그런 거 하면 소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내보내. 그냥 내보내. 쿨하게 그냥. 되게 재밌겠다. 진짜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거만 따로 엮어서 소개를 하는 네, 재밌을 것 날을 같아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보다 너무 더 잘해. 연기 장난 아니면. 잘라야 돼. 잘라줘. 그리고 사연하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직접 겪으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연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제보. 제보 맞아요. 네, 제보 무서운 이야기 아시는 거 있으면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네. 직접 겪으신 거면 더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창작글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창작 좋죠. 예. 뭐든 괜찮아요. 웃긴 것도 괜찮고 슬픈 것도 괜찮고 모든 이야기나 다 좋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딱 나는 사연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직접 겪은 이야기는 진짜 웬만한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네, 뭔가 아까 창작을 얘기하셨는데 창작물이 더 재밌는 이유가 결말이 있고 뭔가 그쵸. 반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하다가 그냥 귀신 쓱 봤어. 그냥 얘기했을 때는 큰 재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거 아니죠. 네.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뭐 내가 맞아. 겪은 건데 이거 재미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맞아요. 네 언제든 환영하니까 네. 뭐가 됐던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환영해요. 네. 네. 뭐 연기를 못하셔도 상관없고 잘하셔도 상관없고 재밌는 안 거 하셔도 상관없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재밌는 거, 슬픈 거 이런 거 주시면 그거만 따로 모아서 특집을 만들게요. 재밌는 거 특집을 하신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즐겨주세요, 그냥.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서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늘 그랬듯이 자유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한번 해볼까요? 네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를 하자마자 이것저것 알바를 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이태원 소재의 일본인 전용 주점에서 일할 때 겪은 일입니다. 주점 일은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준비를 하고 새벽에 장사가 끝날 때까지 하는 야간 풀타임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신정동이라 새벽 3시쯤에 일이 끝나면 솔직히 택시는 못 타겠고 항상 깸방에서 첫차 시간대까지 때우다가 집에 가서 자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매일 반복하자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출퇴근하는 제 모습이 딱했는지 가게 상무님이 자기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몇 번 자고 안 들어가서 비어있는 집이 있다고 보증금은 들어있으니까 월세만 내고 사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몸도 피곤하고 여자친구도 용산에 살아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집을 얻고 나서는 같은 시기에 제대해서 이태원의 다른 가게에서 알바하던 친구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친구가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었죠.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이 끝나고 PC방에서 시간 때우다 들어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일어나서 같이 밥 먹자고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자고 있는데 잠결에 보니 어느새 친구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방으로 들어오질 않고 살짝 벌어진 문틈으로 말도 없이 절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새끼야,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놀라게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 들어와 인마. 이랬더니 친구는 마치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음산한 목소리로 계속 절 쳐다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친구 놈을 보니까 온몸이 썩은 시체같이 시꺼멓고 피부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는 데다가 시커먼 얼굴로 눈만 크게 뜨고는 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엄청 긴 시간 동안 그놈만 보고 있었죠. 다행히 그놈은 벌어진 문틈으로 절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더군요. 한참을 이렇게 굳은 채로 쳐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절 흔들어 깨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같이 사는 동안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 제가 끙끙대고 있어서 깨웠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제가 잠결에 그놈 오는 걸 신경 쓰느라 가위 누른 것 같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찜찜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나가서 밥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은 왠지 무서워서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잤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엔 다시 혼자 자게 되었죠. 저는 잠귀가 예민한 편이라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자꾸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8평쯤 되는 그 집은 현관을 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좁은 부엌 바로 오른쪽에는 방이 있어서 조용한 한밤중에는 문을 다 닫아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자기 전에 오줌 누고 물 잠궜는데. 그냥 자려다가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다시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수도꼭지를 잠궜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몸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이번엔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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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잠결에 들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살짝 잠이 깼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웬 할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백발의 상투를 튼 할아버지는 하얀 옷을 입고 얼굴과 피부는 깊게 파인 주름으로 자글자글했습니다. 도무지 저항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제게 할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고막이 터지도록 지르면서 지팡이로 막 절 때리더군요. 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간힘을 쓰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등을 지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안도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 어깨를 흔들면서
야, 나 가위 눌렸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 오늘 혼자 잤는데. 그렇게 소름이 쫙 돋는 순간 옆에 자고 있던 놈이 돌아보는데 얼굴이 푸르스름한데 눈, 코, 입이 없더군요. 그놈과 대면하는 순간 전 커다란 얼음 쏜 곳에 심장을 뚫리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아무래도 이 집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가게에서 상무님께 저 거기 오고 나서 이상하다고 자꾸 가위 눌리고 귀신 같은 게 보인다고 말했더니 상무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야? 진짜? 아야, 나만 그런 줄 알았지. 집도 오래됐고 지하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야, 안 되겠다. 너 그 집 나와라. 이런 미친. 역시 집을 구해놓고 월세만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무님도 그 집을 구하고 저 같은 일을 겪어서 새로 집을 구했는데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방도 안 빠져서 월세만 나가니까 저보고 월세만 내고 살으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저도 집을 내놨는데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전단지도 직접 붙이고 제가 산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입주자에게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한 달간 집이 빠지기 전엔 신정동 본가에 와서 지냈습니다. 한 달 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세탁기와 냉장고에 혹해 계약을 하셨습니다. 전 한 달치 방세와 공과금, 세탁기, 냉장고 값으로 5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며 그 집을 처분했지만 후련하더군요. 지금 그곳에 사는 그분은 잘 살고 있을지 걱정입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네. 방을 잘못 구한 알바생의. 집이 그 우리나라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 집이 신정동이라고 네. 했고 그 일하는 데가 이제 이태원, 용산 그쪽이었으니까.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뭐라더라?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네. 아예 대놓고서는 그런 거 얘기하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귀신 나오는 집 있냐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묻지 않지 않아요? 아싸리 그냥 싼 집을 들어가려고 그런 거 귀신 없나? 나오는데 싼 집 있어요? 이렇게. 네. 아싸리 그냥 싼 집. 아니 일본에서는 그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대요, 법적으로.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 집에서. 의무래요. 그걸 속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없을까, 그런 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법으로 해도 말을 안 하려고 해주겠구나. 근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그 아파트 단지 안 좋은 일 있으면 숨기잖아요. 집값 그쵸.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세대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괴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아파트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누가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러면 그 아파트 그 주민 대표? 네. 네. 그런 분들이 나서서 막 네. 맞아요. 소문 그렇다고 안 듣긴 새나가게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물론 뭐 모르는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도 지나가면서 들었던. 근데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저희가 그러니까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이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네네. 뭐 지역을 아주 크게 옮겨 다니는 건 아닌데 막 근접한 지역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전에 그 말씀하셨던 제가 얘기했나요? 거기 귀신 나온다. 가로질러서 빨리 가려고.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말고요. 다른 동네요 또? 네, 다른 동네예요. 무궁무진하네요. 아니요. 와, 다른 동네 책을 내 그냥. 아니요, 그건 아닌데 다른 동네를 갔는데 저희 엄마가 기침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재채기하고 좀 낫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거의 1년을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도 이제 뭐 큰 문제는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외가 쪽이 무속신앙을 되게 샤머니즘을 약간 그러니까 뭐 완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닌데 그런데 약간 점을 보러 가거나 막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하도 이제 기침이 먹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막 이모들이 뭐 여기 그 경상도 지역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분은 올려 보내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은 약간 스님이셨는데 약간 그런 것도 봐주시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와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지금 뭐 공동묘지 자리였다. 그래서 여기 뭔가 뭐 원한들이 많다. 이게 터의 문제고 공동묘지를 밀고 여기다 한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사 간 데가 좀 외지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빠 회사 근처로 가다 보니까 아빠가 이제 공장 같은 걸 운영하셨는데 좀 외곽 쪽에 그러다 보니까 위치했고 공장이 그거랑 가까운 데를 얻다 보니까 좀 그 아파트 단지가 딱 덩그라니 그냥 거기 외진데 딱 있는 데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약간 산을 약간 깎아서 만든 그런 데였는데 하필 거기가 이제 공동묘지였고 이제 뭐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저희 집에 방문하셨던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그냥 단순한 공동묘지를 민 것도 있는데 아주 예전에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시체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렇게 묻었던 땅이라고 그냥 공동묘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는 동안에 막 가위를 너무 심하게 눌렸다고 했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진짜 가위 제가 살았던 집 중에 거기가 두 번째로 아니 첫 번째로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엄마 기침이 싹 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뭐 말이 뭐 터는 뭐 그냥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어느 정도 그런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가위를 많이 눌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어떤 집은 가위가 안 눌리고 어떤 집은 가위가 진짜 심하게 눌리고 저는 이게 딱 오거든요. 왜냐면 가위를 하도 많이 눌리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사한 집은 가위를 거의 안 눌렸어요. 그리고 그 저희 집에 그래서 특징이 보니까 약간 뽀송뽀송해요. 집이 약간 습기가 없고 약간 뽀송뽀송하고 그러니까 가위도 안 눌리고 몸도 너무 편한데 좀 잘못 이사 가서 약간 습한 데로 가면 진짜 미친 듯이 이제 가위를 눌려요. 이 전전집이 좀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것도 있었고 또 뭐 예를 들면 좀 산을 깎아서 만든 데 가면 그런 데 가면 이제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가위 눌리는 그런 형체가 보이고 막 이랬으니까. 네. 가위를 많이 눌린다는 건 그 집 터가 안 좋거나 뭐 네. 문제가 있는 네. 집이거나 네, 그런 거죠. 네, 저희는 엄마가 딱 물어봐요. 이사 가면 그 집 어때? 가위 많이 눌려? 라고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잘 이사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이번에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동생도 많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때, 가위? 동생도 이제 이 집은 좀 안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좀 잘 왔구나. 근데 약간 천장도 높고 해도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니까 좀 습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희 본가 집을 이사할 때도 꼭 동생이랑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가위 눌려? 그걸 맨날 물어. 요즘은 어때? 근황이 맨날 그거예요. 요즘 어때? 막 이러면서. 대단하다, 진짜 신기하다. 근데 뭐 좀 가위 많이 눌리는 집은 일단 해가 잘 안 들어요. 습하고 그런 데는 뭔가 그런 기운이 더 넘쳐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뭐 유명한 막 곤지암 이런 데도 그 폐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뭐 누가 무속인이 들어가도 못 산다면서요. 그 곤지암이요? 폐가는. 네. 아니에요. 그거 잘못 잘못 알려진 거예요? 곤지암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왜 폐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게 계약 문제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묶여 있어서 지금은 그런 거고요. 다 철거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돈이 해결이 됐나 봐요. 그게 무슨 뭐 거기 원장님이 자살하셨다 막 이런 식으로 소문들 맞아요. 외국에 계셨는데 뭐. 아니, 왜냐하면 그런 이제 건물들이 네. 아무래도 땅값이 싸야지 이제 그쵸. 지으니까 약간 외진데 네. 산 비탈에 있는 데 뭐 이런 데 깎아가지고 만들고 맞아요. 네. 그런 것 야산 하나 때문에 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터 문제가 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이슈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또 흉가다 막 이러고 매스컴에서 더 키우고 지역 주민분들이 문제죠. 곤지암 한창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힘드셨대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모르고. 이제 뭐 오는 거 좋다 이거야. 가는데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술 먹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너무 힘드신 거죠. 스트레스 받고. 아무튼 요 집터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꾸준히 그쵸. 괴담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특히 음. 한국에서는 이 털을 빼놓고선 이야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터도 터지만 이 상무님이 참 나쁜 놈이다. 자기가 귀신을 그렇게 겪어놓고 월세를 받고 어처구니 없네. 네, 그 준 거잖아요.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되게 황당했어요. 네. 아, 역시 상사들이. 그러게요. 상사들이란. 네. 그러면 이번에 엄지님이 한번 준비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앞에서 계속 뭐 집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늘은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만한 이야기예요. 병철이 이야기. 난 몰라요. 그쵸. 탄산님은 네. 모르시지만 스미님은 아시죠. 저는 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워낙 유명한데 워낙 무섭죠. 그쵸. 제가 이제 들어볼게요, 한번. 네, 이거는 뭐 우리 공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는 기본 소양, 기본 지식 중 하나죠. 이거는. 기본이 안 됐다고 저 까는 건가요?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네, 빨리 네, 들려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이 일은 대학교 2학년 말에 겪었던 일이다. 나는 경북 모 대학 주변에서 자취를 했었다. 그 지역 시에 이름을 딴 대학이지만 사정상 밝히지는 않는다. 하여튼 그 대학은 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술집, PC방, 복사집, 기타 밥집과 자취 건물들이 모여 있었다. 내가 자취하는 곳은 대학과도 동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밭과 들 사이로 20여 분은 걸어 나와야 하는 집이었다. 두 개의 쌍둥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집은 길이 보이는 쪽이 아닌 건물을 삥 돌아서 그 반대쪽에 있는 낮은 산이 보이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2층 집이었다. 몇 호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그날은 집에서 컴퓨터로 공포 영화를 다운받아 본 날이었다. 셔터라는 영화인데 꽤나 무서웠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 반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영화 별로 안 무섭니? 무섭다고 해서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다느니 하는 실없는 소리만 가득 늘어놓았다. 제일 친한 후배인 병철이한테 전화해서 와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했다. 병철이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나를 가장 잘 따르는 후배였다. 무서워서 그렇다고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었다. 병철이가 이미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학교로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미안하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래도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크게 해놓았다. 당시 하는 게임 방송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으려고 했다. 한 3시 반? 시계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벽에 걸려있던 시계의 시침이 3과 4를 가리키고 있던 거로 기억한다. 갑자기 밖에서 문을 쿵쿵쿵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잠들려는데 깬지라 짜증이 좀 났다.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거의 5분이 넘도록 쿵쿵쿵 하며 계속 두드렸다. 화가 나서 누군데 하고 반말을 물었는데 밖에서 잠시 동안 대답이 없더니 형, 저 병철인데요. 아까 오라고 못 온다고 했던 후배놈이었다. 나는 왜 하필 잠들려고 하는 지금 오나 싶어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가면서 소리쳤다. 야, 지금 몇 시인데 아까 안 오고 지금 오냐? 그러면서 문 쪽으로 가는데 밖에서 다시 후배 목소리가 들렸다. 형, 저 병철인데요. 아, 안다고. 그러니까 왜 지금 오냐고. 형, 저 병철인데요. 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뒤질래? 문 안 열어준다. 형, 저 병철인데요. 미쳤나 이게. 계속 같은 대답을 하는 후배에게 화가 난 나는 실컷 패줄 요량으로 얼른 문을 열려다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문을 열어 제끼고 온갖 욕을 다 했을 나지만 아까 본 무서운 영어가 자꾸 떠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물었다. 야, 너 진짜 누구야? 형, 저 병철인데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사람이란 감정이 있다. 억양도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 마치 녹음기를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것 같았다. 나는 슬며시 문에 귀를 가져다 대었다. 형, 저 병철인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이상했다.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가까이 있는 것은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가 아닌 문 밖 천장 부근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이 덜컥 나는 문을 잠가는지 확실히 확인하고는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그럼에도 나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문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복도에 이는 바람 소리만 미세하게 들려왔다. 한 10분간 문에 귀를 대고 있던 나는 어느 정도 무서움이 가라앉자 다시 침대로 와서 몸을 뉘었다. 귀신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문 밖에서 남잔지 여잔지 분간이 안 되는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손으로 상체만 벌떡 일으킨 나는 온몸에 돋아나는 소름을 느끼면서 상체만 벌떡 일으키고 턱을 심하게 떨면서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귀신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점점 크게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 제일 먼저 병철이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야, 문 밖에 네가 와 있는데 네가 아닌 것 같아. 전화 좀 제발, 무서워 죽겠다. 뭐 이런 형식의 문자를 10대 개는 연달아 날렸다. 계속 문을 쳐다보면서 극으로 치닫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었다. 쿵쿵쿵 두드리고 미친 듯이 웃고 다시 쿵쿵쿵 두드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공포가 도를 넘어서 미친다고 했다. 그때가 바로 그랬다. 순간 나를 패닉으로 몰아가는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미웠고 화가 솟구쳤다. 원룸으로 되어 부엌이 침대 옆에 위치해 있었는데 찬장을 부서질 듯 열고서는 평소 쓰던 식칼을 꺼내들었다.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문으로 뛰어간 나는 문을 벌컥 열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칼질을 하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부었다. 아마도 장난을 친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둘렀다. 문득 엄청나게 치밀어 올랐던 화가 가라앉고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봤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 밝게 빛나던 센서로 켜지는 등도 켜지지 않았다. 너무 어두운 복도는 그 너머로 보이는 나지막한 산만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허걱거리다가 문을 세게 닫고 잠궜다. 칼을 손에 쥔 채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다시 올 거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할지에 대한 악과 깡 비슷한 감정이었다. 아침이 되어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병철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왠지 새벽녘에 문을 두드리며 말하던 그 목소리와는 뭔가 달랐다. 나는 혹시 몰라 칼을 손에 움켜쥔 채 달려가서 문을 확 열어 제꼈다.
2층 복도 끝에 주저앉아 있는 후배를 볼 수 있었다. 순간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다. 욕밖에 안 나왔다. 반가웠지만 왠지 화가 났다. 주저앉아 멍하게 있던 병철이가 갑자기 내 옷을 확 잡아 끌더니 질질 끄고 원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덩치가 나보다 컸기에 속절없이 밖으로 끌려나온 나는 환한 햇빛을 보고는 완전히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보던 병철이도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그제야 후배에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야, 내가 어제 형, 자취방 당장 바꿔요. 야, 너 뭐 봤어? 봤지? 뭐 봤어? 직감적으로 후배가 무엇인가를 본 것을 알았다. 병철이는 보채는 내 목소리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빠르게 내뱉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 했다. 병철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내 문자를 보고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를 계속 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에 들어와서 내 자취방을 찾아왔다. 그런데 건물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엄청나게 놀랐다고 한다. 내 침대 머리맡에는 창이 하나 있었는데 투명한 이중 유리였다. 이게 마당 쪽으로 나 있었는데 병철이 눈에 비친 그 창 안의 풍경은 마치 온 집안이 피를 뒤집어 쓴 것처럼 새빨갰다고 한다. 병철이는 놀라서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바로 그때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 내 집 현관 바로 앞에 떠있는 목을. 몸통도 없이 오로지 목만이 우리 집 현관 위에 위치한 백열등 바로 밑에 둥둥 떠있는 것을. 그리고 병철이는 비명을 꽥 지르며 주저앉아 얼마 뒤에 문이 열리며 내가 뛰쳐나왔다고 했다. 자기에게 욕을 하는 나를 멍하게 바라보던 병철이의 시야에 둥둥 떠있던 목이 스르르 움직여 우리 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병철이는 말도 없이 그래서 나를 끌고 나왔다고 한다. 한동안 자취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병철이랑 같이 살았다. 그놈도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무섭다며 내가 같이 사는 것을 꽤나 반기는 눈치였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한 후 친구들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돌아와 보았다. 내가 뛰쳐나오기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난 불이 나게 친구와 짐을 싸고 도망치듯 나와서 다른 방을 잡았다. 그때 그건 무엇이었을까? 네. 힘든 시간이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유명한 병철이 시리즈. 아. 시리즈는 아니고 그쵸. 병철이 괴담. 병철이 시리즈라니까 순간 최불암 시리즈가. 최불암 시리즈가 만들기 시리즈. 네, 만들기 시리즈. 아, 병철이 이야기. 탄사님은 처음 들었어. 지금 어땠어요? 아, 저한테 질문한 거 맞죠? 네. 아, 네. 아, 지금 지금 말이 되게 약간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탄사님 지금 처음 들었어. 어땠어요? 아, 고생 아, 많으셨어요. 지금 병철이 너무 여기에다 기준맥진해가지고 아, 고생 많으셨어요. 기빨린다 이게. 아, 네. 아, 저요? 네, 약간 그 귀신이 짜증났어요. 그죠. 저 원래 했던 말 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형, 저 병철인데요. 네. 계속 같은 말만 해가지고 도대체 쟤는 언제까지 저럴 거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공포예요. 약간 그 무미건조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사람 목소리인데 사람 같지 않아. 이게 실제로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끔찍하죠. 그 집 절대 못 살죠, 이 주인공처럼. 아, 그게 무미건조한 목소리든 아니든 뭐 형 저 병철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게 네. 계속 형 저 병철이에요. 병철이에요. 똑같은 말투로 계속 나오면 아, 미칠 것 같아요. 그쵸. 내 집으로 들어갔다잖아요. 그 네. 머리가. 절대 그러면 끝이죠. 진짜 머리만 이렇게 있는 귀신이 있나 봐요. 그쵸? 그렇겠죠? 왜냐면은 머리만 있는 귀신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 아빠 회사에서 머리만 이렇게 떠 있는 거 봤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 머리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이제 음. 봤는데 횡단보도에 네. 사람 지나가는데 이게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건너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여자 2명이 있었대요. 팔짱 끼고서는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네. 그 사이에
그 남자 얼굴이 음. 여기 어깨에 이렇게 딱 어. 붙어 있더래요. 어깨에 이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근데 또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약간 무섭다기보다 약간 이질감. 뭐지? 이런데 뭔가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이상한 게 이 몸은 없고 얼굴만 이렇게 딱 붙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서 자연스럽게 쓱 그냥 지나갔대요. 예. 그거를 봤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지금 얼굴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거 근데 이분은 되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기보다 이상하다 그쵸. 이러면서 그냥 지나친 거예요. 네. 나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아, 꼭 그렇다니까. 귀신을 처음 보면 본 순간에는 몰라. 어리둥절해요. 네. 네. 뭐지? 뭔지 모르게 좀 쎄한데 뭐지 하면 지나가면 그때 띵 하고 오죠. 나중에. 맞아요. 이 병철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쵸. 괴담계 거의 레전드급의 이야기라서 네.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거지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만화로도 있고, 아, 만화도 있어요? 네, 만화로도 있고 이게 더 유명한 거는 이 말장난으로 되게 또 말장난? 유명하거든요. 패러디가 네. 있어요. 그래서 전 패러디는 들었던 것 같아요. 패러디는 되게 그래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쿵쿵쿵 형 저 병철인데요. 이거에서 파생된 되게 네. 말장난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병병병 저 쿵철인데요. 뭐야 그게? 병병병. 그 되게 병 저 형철인데요. 병병병. 아 웃기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요요요 병 저 형철인데 쿵 뭐 이런 것도 있고 뭐야 힙합 버전이야? 쿵쿵쿵 형 저 병무청인데요. 아 이게 제일 무섭다. 아 맞아 이게 대박이다. 쿵쿵쿵. 형점 병무청인데 그리고 형 저 쿵치 딱지 두둠치 철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더 웃기다. 아 네. 웃겨. 이렇게 웃기네. 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제빵왕 김탁구 이런 거 옛날 네. 이거를 뭐 탁구왕 김제빵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아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 네. 아, 이걸로 더 유명할 거예요. 아마 이 병철 이야기는.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그게 제일 남는다. 형 저 병무청인데 이게 나 그거 너무 충격적이야. 맞아. 아 웃깁니다. 오늘 공포가 웃겨졌네요. 예. 되게 굉장히 웃기네. 유명하고 패러디도 굉장히 많고. 예. 이거를 아마 제가 만화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밑에 발췌 그걸 쓰잖아요. 예. 그 아프리카 BJ 브레이든님에서 뭐 발췌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브레이든님도 옛날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그 병철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이야기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그랬을 누가 아마 창작을 했을 텐데. 실제 경험담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포 매니아이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이제 찾아보시다가 이제 이게 대중적이게 된 거죠. 그쵸. 맞아요. 저는 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공포 이야기 듣고 공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라, 네, 너무 무서워서. 그쵸. 실제 경험자. 네, 막 뭐라다가? 얘기하려고 하면 하지 마 막 이랬던 케이스라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는 대중적인 건데요라고 얘기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공포에 있어서는 아가 단계라서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해서. 근데 경험으로는 그렇죠.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 공포계의 어떤 교과서 같이 예. 기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이스라면 베이직 단계. 네. 탄사님은 약간 그 홈스쿨링 같은 느낌? 홈스쿨링. 아 그러네. 딱 아주 학교가 딱이네. 아니에요. 정해진 게 예. 네, 창의적으로 이제 몸소 이제 체득하고 그렇죠. 체험학습 위주. 네.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제가 얘기했나요? 저는
그러니까 공포 영화도 잘 안 보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상상되잖아요. 그거 보면 잠 못 자고 저 링 보고서는 너무 소름 돋아서 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링 근데 저는 아파트도 무서웠어요. 아파트. 고소영 씨 나오는 영화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유민 씨가 나오는데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지하철을 또각또각 걸어가다가 이제 그 옆에 일반인 분이 이렇게 그냥 서 있었는데 그 유민 분이 자살하면서 그 여자분 같이 서로에 끌고 가는 게 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헐.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뭐냐? 자기 죽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무섭게 묘사됐어요. 최악이다. 되게 밤에 한산할 때 또각 해서 유민이 딱 지하철 기다리고 있다가 지하철 오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끌어당기고 막 그 알 포인트 보면 그 장면 맨 마지막에 왜 여자가 귀신이 종 흔들면서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특정 장면이 되게 기억나가지고 그쵸. 괴롭히죠. 끝까지. 그게 막 생각나요. 계속 너무 무서워요. 괴담에서는 엄마 귀신 웃고 있는 거. 뭐죠? 괴담 모르세요? 엄마 귀신. 영화- 괴담이 아니라 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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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담은 기담. 아는데 네. 너무 많아서 괴담이. 괴담이 한두 개야지. 아, 기담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이제 엄마 귀신. 딸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무서워요. 소름 끼쳐. 그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일본풍 네. 아니에요? 약간 그게 집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예. 예, 그때 살짝 기억은 배경이, 나요. 네. 보진 못했어요. 예,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한 병원에서 병원을 그 하나를 매개체로 가지고 거기서 모든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거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뭔가 이런 게 괴담으로 만들어지고 막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전래동화 막 이런 것처럼 도는 거잖아요. 전래동화. 그쵸. 전래동화처럼. 전래동화 치곤 좀 무섭긴 한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경찰의 이야기요? 네, 궁금하네요. 알 거예요. 알아요? 알 거예요. 그러게요. 예. 워낙 너무 유명해서. 뭐 그런 거나 뭐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막 원룸에서 그 음. 친구 둘이서 이제 있는데 네. 친구가 이제 거기서 자고 가게 돼서 바닥에 누웠는데 예. 그 사이로 다른 눈이 있었다. 그 침대 밑에.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맞아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무슨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알려진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자가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자취방 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남자 후배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누나 죄송한데 저 여기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그러니까 미쳤냐고. 너가 왜 우리 집에 와서 자냐고. 정말 죄송하다면서 막무가내더래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후배를 재웠어요. 후배는 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널브러져서 잠이 든 거예요. 이 여자 선배는 좀 짜증이 나지만 어떻게든 그냥 자려고, 원래 평소에 친했던 후배니까 믿고서 그냥 잤는데, 갑자기 남자 후배가 일어나더니 누나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아이스크림 그러면 너가 사다 먹어. 그러니까 아니 누나 같이 나가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왜 그래 갑자기? 누나 아이스크림 먹자고 그래. 빨리 옷 입어 빨리. 해가지고 데리고선 어거지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후배가 미친 듯이 같이 달려가지고 경찰서로 뛰어간 거예요. 지구대겠죠? 지구대 가가지고서는 집에 이상한 남자가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 후배가 바닥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침대 위쪽으로 얼굴이 간 거예요. 근데 무의식 중에 이제 눈이 떠졌는데 침대 밑에 어떤 남자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 얼른 이제 모른 척 하고서는 누나를 데리고서 나와서 경찰서로 갔던 거예요. 요 얘기. 네. 아는 얘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막 있다가 뭐가 위치가 약간 물건의 위치가 변한 것 같거나 내가 안 먹었는데 뭔가 음식이 좀 더 준 느낌이 들면 뭔가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렇죠. 네. 이게 외국 그 편, 원래 외국 건데,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거 소개했던 적이 있네요. 그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아, 예, 손을 네. 하는 거. 사람도 손으로 핥을 수 있어. 이거. 더러워. 아, 침 냄새. 아무튼 뭐. 네. 근데 정말 그 엄지님이 열연을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힘들었어. 네. 네. 정말. 아니, 화낼 때 네. 장난 아니에요. 아, 그 화낼 때 진심이었어.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화를 네. 확 내더라고요. 맞아. 글이 너무 길어서 화가 났었어. 근데 약간 뭔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으셨나 이런 아, 생각이 약간 들 그런 거 정도로 있어. 나 진짜 열연하셨어요. 내 방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늑하죠 좀. 네, 그리고 방음이 너무 잘 되잖아. 내가 막 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되잖아요. 우리 집은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 방에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진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 하고. 그래서 제 핸드폰을 봤는데 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옆집에 핸드폰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제 방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반대로 생각하면 내 방에서 소리가 옆방에 들린다는 거잖아요. 옆집에. 네. 아, 진짜 짜증이 나더라, 그거. 그 벽이 많이 얇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종인가? 그래서 옆집 사람이 네. 들으면 좀 싫은 그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약간 무의식 중에 욕을 해요. 가끔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새 화가 많으셔가지고 무의식 중에 욕을 해요. 네.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맞아요. 그런 거 있죠. 저도 네. 막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싫다. 맞아. 출근은 아직 안 했지만 출근하기가 싫다. 근데 그럼- 이런 적은 없잖아요. 아, 퇴근하기 싫다. 네, 이런 그런 적은 진짜 없어요. 신기하게 절대 단 한 없죠. 번도 없죠. 절대 없죠. 네. 그거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슬미님 사연 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네. 난 여고를 나왔다. 오늘 왜 이러지? 저 목소리로? 소름 끼쳐. 난 여고를 나왔다. 진짜 웃기다. 아, 이거 그대로 넣어도 웃기겠네요. 첫 문장이 이거야.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진짜 웃기다. 네, 다시 듣겠습니다. 자, 집중하죠. 아, 이거 뺄까요? 아니요. 괜찮은 거. 네. 난 여고를 나왔다. 나의 파란만장한 고등학교 시절 꽤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계셨다. 그렇다고 뭐 피바다 같은 별명을 가진 그런 종류의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항상 여고로 배정을 받으면 살이 찐다며 투덜거리시고는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여고생들을 향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버릇없는 학생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한다. 가끔 능글맞기도 하셔서 싫어하는 애들은 무지 싫어하기도 하고 뭐 평범한 선생님이셨다. 어느 시험 기간 학교에서는 예체능은 그냥 자율학습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 교실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험에 안 나오는 체육교과는 과목도 아니냐면서 불만 가득한 나자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시고는 체육부장의 차렷 경례도 손을 들어 제지하셨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니들 어차피 공부 안 할 거잖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난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 존심상해서 니들 놀려야겠어. 하시고는 본인의 누님인지 고모님인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시절에는 소매치기가 유독 많았다. 지금이야 보이스피싱 같은 지능적인 범죄가 판을 치고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해서 소매치기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꽤 조직적인 소매치기 집단이 많았더란다. 소매치기가 드라마의 소재가 될 정도였고 뭐 드라마의 가난한 여주인공이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 험한 소매치기에서 멋진 남자 주인공을 만나 갱생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드라마도 있었고 도시전설로는 소매치기를 눈치채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작업도구인 가방 밑창을 따는 면도칼로 얼굴을 긋고 도망간다던가 하는 확인 불가한 얘기도 있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은 그들의 주된 무대로 사람 많고 북적이는 곳에서 가방 밑을 면도칼로 딴다든지 아저씨들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있는 두툼한 지갑을 귀신같이 빼내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단다. 그러다 누군가 눈치를 챈다 해도 조직적인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섣불리 도둑이야 소리치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체육 선생님의 고모님은 버스에서 일을 겪으셨는데 만원 버스에서 운 좋게 좌석을 획득하시고 꾸벅꾸벅 졸다가 내려야 될 정거장을 지나치지나 않았나 고개를 번쩍 든 순간 시야에 웬 남자가 어떤 여성의 금목걸이를 따는 장면을 목격하신 것이었다. 순간 소리를 칠 뻔하셨으나 무서운 마음에 멈칫하고 말았단다. 그리곤 반사적으로 본인의 목으로 손이 갔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금목걸이가 생전 신랑에게 선물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다가 처음 45살 생일 선물로 받은 5돈짜리 순금 십자가 목걸이가 없더란다. 사색이 된 고모님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고 목 언저리를 만져봤으나 목걸이는 없었고 아까 그 남자를 흘끔흘끔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하고 계셨다. 고모님의 눈치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그 남자는 고모님을 한번 흘끔 쳐다보고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고모님은 그 목걸이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남자를 따라 내렸다고 한다. 덜덜 떨면서 그 남자를 쫓아가다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저기요! 하고 새된 소리로 그 남자를 부르자 천천히 뒤를 돌아본 남자는 왜요?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꾸를 했는데 그 목소리가 그렇게 소름 끼쳤다고 한다. 제 목걸이 주세요. 하고 고모님이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나 꽤 단호한 목소리로 남자를 다그치자 남자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따라오라고 하곤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는데 고모님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한다. 여차하면 신발 벗고 도망칠 궁리를 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니까 남자는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더란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 같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주는데 한두 개가 아닌 목걸이 뭉치였다. 번쩍번쩍거리면서 남자의 손에 들려있는 목걸이 뭉치 중에서 고모님은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십자가를 찾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렵사리 목걸이를 빼냈고 남자는 이제 됐죠? 하더니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석양 속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고모님은 어떻게 집으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집에 오자마자 알아누워서 3일을 못 일어나셨다고 한다. 3일 후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고 정신을 차린 고모님은 교회에 가시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고모님의 십자가 금목걸이는 그곳에 얌전히 있었단다. 남자에게 받은 십자가 목걸이와 함께. 게이득. 죄송합니다. 돈 버셨네요. 반전이 있네요. 네. 긴장하고 숨죽이고 들었는데 네. 그러게요. 무서운 얘기로 마무리를 마지막 할까 이야기 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준비한 게 요거라서 네. 오늘 첫 오프닝을 조금 분위기 있게 좀 잡아가고 네. 네, 좀 무서운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항상 저희가 자유로웠잖아요. 그쵸? 오늘 이야기의 메인은 나는 여고를 나왔다. 너무 웃겼어. 옛날에는 근데 네. 소매치기 진짜 많았대요. 네. 아 맞아. 맞아요. 저 증조 할머니가 제가 20살 넘을 때까지 살아계셨는데 우와. 옛 시적 이야기를 되게 옛날 시절 얘기 되게 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금반지 끼고 다니는 거 되게 위험했다고. 금목걸이 끼면 진짜 할머니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 진짜 막 팔 잘라고 손 잘라 간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아, 네. 진짜 손가락 저도 잘라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옛날 그 괴담 중에도 그 버스에서 딱 가다가 소매치기가 봤는데 그 안고 있는 아기가 돌반지를 이제 손에 돌반지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몰래 그걸 알죠. 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빠져서 결국에는 칼로 아. 아기 손가락을 잘라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네. 이 엄마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매치기야 소리 지르면서 막 누가 지금 이거 네. 손가락 잘랐다고 그래가지고 버스 세우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그 손가락을 그냥 먹은 거죠. 징그러워. 네. 그래서 그때는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화장실 가서 이 반지를 빼내려고 있는 힘껏 힘을 써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반지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기 손가락이 6개였다. 이건 괴담. 이건 괴담이구나.
안 들어봤어요? 네. 전 이것도 처음 꽤- 들어봤어요. 네. 아, 끔찍하다. 징그러워요. 저는 뭐 이번 주에 발찌를 잃어버려가지고 진짜요? 네, 저는 그냥 가다가 흘렸네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서 네. 흘렸는지. 아니에요. 소매치기 당한 거라고 제 생각하고 발목을 만진 사람이 없던데. 발찌? 네, 네. 팔찌 말고 발찌를 어디다 음. 흘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싼 거 샀어요. 또 잃어버릴 거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게 좀 잘 풀리더라고요. 팔찌, 뭐 목걸이 이런 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조심하시고 항상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